네, 임대 말고 분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누구나 뭐 임대보다는 분양을 더 선호하죠. 네,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 좀 공급을 늘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변 장관이 앞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뭐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최근에 우려도 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부정청약 때문입니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기 위해서 청약에서의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 이 부정 청약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청약에 당첨되려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녀가 이미 2명이 있는 한 여성이 자녀 셋 딸린 남성과 결혼을 한 다음에 청약에 당첨이 되고 이혼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청약 통장 불법 매수를 하거나 또 위장 전입 등 불법 청약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벌겠다라는 일념으로 뭐 상식을 넘어선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정 청약을 했다가 걸리면 이익을 전부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몰수란 단어가 좀 무서운데 네. 일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해당 주택은 계약 취소가 됩니다. 또 물론 10년간 청약 신청도 앞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정부는 여기에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부정 청약까지 했는데 이익이 1,000만 원을 또 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것도 좀 불쌍한 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이 부정 청약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도 생겨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부정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주택인지 모르고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사거나 또 주택을 산 사람들은 단순간에 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에도 처해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가 부정 청약 공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철회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 부정 청약 공시제도요. 네. 어떤 제도인데 또 그리고 왜 갑자기 철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 제도는 매수자가 분양권이 부정 당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그렇지만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의심만으로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좀 보류가 됐습니다.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된 셈인데요. 부정 청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